교통사고 조사 재연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도로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요, 사고 흔적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조사 재연론에서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타이어 흔적입니다. 타이어 흔적은요, 사고 전, 사고 후, 또 충돌 시 발생한 흔적입니다. 대표적인 흔적들이요, 스키드 마크하고 스커프 마크가 있습니다. 스키드 마크는요, 제동 시 바퀴가 잠기면서 미끄러진 흔적입니다. 즉, 바퀴가 돌아가지 않으면서 생긴 흔적이죠. 그런데 스커프 마크는요, 바퀴가 구르면서, 즉, 바퀴가 돌아가면서 발생된 흔적입니다. 먼저 스키드 마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드 마크는요, 교통사고 발생 시 발생되는요, 가장 대표적인 타이어 흔적입니다. 그리고 제동 후도 타이어가 구르지 않고요, 잠긴 상태에서 미끄러지면서 발생된 흔적입니다. 이 스키드 마크가 왜 중요하냐면요, 스키드 마크 흔적으로요, 속도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충돌 전후 진행 궤적을 알 수 있어가지고요, 사고 분석에 가장 중요한 흔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키드 마크는요, 모든 바퀴에서 흔적이 발생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는요, 앞부분이 뒷부분보다 좀 무겁습니다. 앞에 엔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대부분 앞 두 바퀴에서 흔적이 발생합니다. 근데 대형차는요, 반대로 뒷바퀴에서 주로 흔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요, 중간에 흔적이 연하거나 없는 스키드 마크도 발생하고요, 또 좌우 길이가 다른 스키드 마크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곡선 형태의 스키드 마크도 발생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는요, 차량의 무게중심, 도로의 사정, 그리고 제동 중의 핸들 조작, 제동 장치의 고장으로 좌우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런 원인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키드 마크 잔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동 장치 작동 후요, 타이어가 완전히 잠긴 상태까지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제동률에 의해서요, 시작 부분이요, 희미하게 발생되는 흔적이 스키드 마크 잔형입니다. 시작점 보면은요, 이렇게 희미합니다. 이런 것들을요, 섀도우 마크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요, 중간에 흔적이 연하거나요, 없는 스키드 마크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드 마크입니다. 스키드 마크는요, 제동 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노면에 생성된 흔적이요, 일정한 간격으로 진했다, 얇아지는 또는 없는 상태의 흔적입니다. 그림 보시면은요, 이 흔적들이 일정하게 없어지는 것을 보이죠. 이런 스키드 마크를요, 스키드 마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발생 원인 살펴봐야겠죠. 노면이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요철등이 있을 때요, 차량이 퉁퉁 튀겠죠. 그러면서 튈 때에 흔적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화물이 없어 가벼운 상태의 화물 차량이나 세미 트레일러의 급제동 시 바운싱입니다. 바운싱은요, 차체 자체가 위아래로 흔들리는 게 바운싱입니다. 그리고 승용차의 급제동 시 비정상적인 팀 현상, 차량의 바운싱에서 발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스키드 마크를요, 바운스 스키드 마크라고 합니다. 속도 계산 시에는요, 제동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에요, 스키드 마크의 전체 길이를 계산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생 원인부터요, 어떤 형태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속도 계산할 때요, 스키드 마크 전체 길이를 계산한다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갭 스키드 마크입니다. 갭 스키드 마크도요, 중간에 끊긴 흔적이에요. 그런데 스키드 마크하고는요, 좀 다른 형태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끊긴 구간을요, 갭 구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갭 구간에서 제동 장치는요, 작동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스키드 마크는요, 계속 제동 장치가 작동되었지만은요, 갭 스키드 마크는요, 이 갭 구간에는요, 제동 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키드 마크 끊긴 흔적이요, 비교적 길어요. 스키드 마크가 짧게 계속 나타났다면은요, 갭 스키드 마크는요, 이렇게 중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길게 나타나는 게 갭 스키드 마크입니다. 그럼 발생 원인 살펴봐야겠죠. 급제동 한 다음에요, 순간적으로요,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었다가 다시 밟는 경우입니다. 발을 떼면은요, 스키드 마크가 발생하지 않겠죠. 즉, 이 갭 구간이 발생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블 브레이크 조작입니다. 더블 브레이크 조작은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하는 게 더블 브레이크 조작입니다. 그러면 속도 계산 시요, 이 갭 구간은요, 제동 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전체 길이에서요. 이 객관을 뺀 길이를 적용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요. 적용 길이는요. dt-dg 또는 이 d1 더하기 d2가 됩니다. 스키드 마크하고 갭 스키드 마크는요. 완벽하게 구별할 줄 아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충돌 스크럽입니다. 제목 자체에 충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충돌에 의해서 나타난 흔적이구나 하고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충돌 시요. 강한 하중작용으로요. 노면에 문지른 듯한 폭가 형태가 균일하지 못한 타이어 흔적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은요. 이쪽은 좁고요. 이쪽은 강하고요. 그리고 이쪽은 강하고 이쪽은 흐리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1m 내외의 짧은 길이로 발생합니다. 길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적의 폭이 불규칙하죠. 그리고 좁은 쪽과 넓은 쪽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충돌 스크럽은요. 최대 결합 과정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즉 충돌할 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돌 지점을 예측할 수가 있겠죠. 발생 원인 보겠습니다. 지상고가 높은 차량과 낮은 차량이 충돌해요. 그러면 충돌 시요. 낮은 차량이 높은 차량 하부로 파고들겠죠. 그러면은요. 강한 하중작용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나타난 흔적이 충돌 스크럽입니다. 그리고요. 급제동 시 차량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피칭 현상으로요. 차량의 앞쪽이 밑으로 내려가는 노즈 다이브 또는 노즈 다운 현상으로요. 충돌 차량의 하부로 파고듭니다. 진행하다가 급제동하면은요. 앞이 무겁죠. 그리고 피칭 작용에 의해서요. 앞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충돌할 때 다른 차량 하부로 파고드는 것이 이 노즈 다이브, 노즈 다운 현상입니다. 이 노즈 다이브, 노즈 다운 같은 경우요.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충돌 스크럽의 성격에 대해서도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요. 반드시 아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피칭 현상은요. 차량이 앞뒤로 움직이는 것이 피칭 현상입니다. 피칭 현상에 대해서는요. 다음에 자세히 또 배울 것입니다. 다음은 크룩입니다. 크룩도 이 충돌과 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돌 스크럽하고요. 크룩하고는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크룩은요. 스키드 마크가 발생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요. 다른 차량과 충돌을 또 합니다. 이렇게 측면 충돌 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측면에 강한 충격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 경로가요. 갑자기 틀어지면서 꺾인 타이어 흔적을 크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충돌은 같은 형태이지만은요. 충돌 스크럽은요. 충돌에 의한 하중에 의해서 짧게 발생된 흔적인 반면에요. 크룩은요. 발생 과정에서 충돌돼서 꺾인 흔적입니다. 다음은 가열된 타이어 마크입니다. 젖은 노면에서 제동으로 인한 마찰력으로요. 물기가 잠시 마를 수 있죠. 그때 잠깐 나타나는 타이어 흔적이 가열된 타이어 마크입니다. 브로드사이드 스키드 마크입니다. 브로드사이드니까요. 넓은 쪽으로 발생된 스키드 마크입니다. 그러면 차량이 옆으로 미끄러질 때 발생하는 흔적이죠. 차량이 옆으로 미끄러지면요. 스키드 마크가 넓게 발생되겠죠. 그럴 때 발생하는 흔적입니다. 다음은 임펜딩 스키드 마크입니다. 시작점하고 끝점이 정확하게 구별하기 힘들거나 잘 보이지 않는 스키드 마크를 임펜딩 스키드 마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워브입니다. 이게 곡선 형태의 스키드 마크가 발생한다고 했죠. 이런 곡선 형태의 스키드 마크가 스워브입니다. 스키드 마크 발생 중 차량이 옆으로 이동되면서요. 곡선 형태로 나타나는 흔적이 스워브입니다. 발생 원인은요. 제동 시 핸들 조작으로서요. 곡선 형태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노면에 차량 진행 방향 기존에 행경사가 있을 때요. 경사가 이렇게 있으면요. 진행하다가 꺾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차량 옆쪽에서 부는 강한 바람. 스키드마크 발생 시요. 갑자기 옆에서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차량이 옆으로 기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곡선 형태의 흔적이고요. 그리고 충돌 시 작용되는 횡력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충돌이 강하게 받으면요. 차량이 꺾일 수가 있겠죠. 이런 발생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 스워브의 발생 원인들이요. 시험에서 나오는 사항이니까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속도 추정 시는요. 차량의 무게중심 이동 궤적을 직선상으로 측정하여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차량의 무게중심 이동 궤적은요. 유마크 배우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팁입니다. 스키드마크 발생 시 속도 추정 방법입니다. 실질적으로 차량 운동학에서 배우는 과정인데요.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처음 속도가 있을 것이고요. 처음 속도는 VI로 표시하고요. 그리고 나중 속도가 있을 것입니다. VE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처음 속도에서 나중 속도까지요.
이동한 거리가 있겠죠. 그 거리를 d로 표현하고요. 그때까지 이동한 시간도 있겠죠. 그럼 시간은 t로 표현합니다. 처음 속도하고 낮은 속도에서요. 가속이 되든 감속이 되든 간에요. 속도가 변하죠. 속도의 변화는요. 가속도가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속도 a는요. 또 뮤g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 뮤는요. 마찰계수, 또 g는요. 중력 가속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마찰계수는요. 또는 견인계수 f로 표현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스키드마크 끝 지점에서 차량이 정지했을 경우, 즉 낮은 속도가 0m/s인 경우와 제동 후 속도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 따라서요. 적절한 방법으로 스키드마크 발생전 속도, 즉 처음 속도를 산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속도 추정을 위해 알아야 할 공식들은요. 스키드마크 공식이 있습니다. V는 루트 2FGD 또는 루트 2뮤GD입니다. 즉 루트 2 곱하기 마찰계수 곱하기 중력가속도 곱하기 거리입니다.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 있습니다. 네 가지만 외우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행 정리해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요. 차량운동학하고요. 그리고 차량운동학을 위한 기초 수학을 통해서 배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등가속도 1공식입니다. VE는 VI 플러스 AT입니다. 즉 낮은 속도는요.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입니다. 이 공식은요. D는 VIT 플러스 2분의 1 AT의 자승입니다. 즉 이동거리는요. 처음 속도 곱하기 시간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의 자승입니다. 등가속도 3공식은요.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EAD입니다. 낮은 속도의 자승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자승은요. E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이동거리입니다. 등가속도 4공식은요. D는 T 곱하기 2분의 VI 플러스 VE입니다. 즉 거리는요. 시간 곱하기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낮은 속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5가지 공식은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 공식이요.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공식이에요. 여러분들 시험 보면서요. 그래서 반드시 외워주십시오. 스키드마크 길이가 D고요. 마찰계수는 뮤, 낮은 속도는 VE, 중력가속도는요. 지구의 평균인 9.8m/s의 자승을 일반적으로 적용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중력가속도 값이 안 나왔으면요. 그냥 9.8m/s의 자승을 적용시키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정보들이 있을 경우에요. 스키드마크 발생 시 속도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키드마크 끝점에서 차량이 정지했을 경우에요. 즉 낮은 속도가 0인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요. 스키드마크 공식 V는 루트 2뮤GD 또는요. 등가속도 3공식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EAD를 활용해 가지고요. 스키드마크 발생 시 속도, 즉 처음 속도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스키드마크 끝점에 차량의 속도가 남아 있어요. 낮은 속도가 10m/s이라고 이제 예를 든 겁니다. 이럴 때는요. 등가속도 3공식을 활용해 가지고 산출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V의 자승 마이너스 V의 자승은 EAD입니다. 그리고 스키드마크 공식으로 활용해서 산출한 속도는요. 감속 성분 속도라고 하는데요. 그 속도하고요. 낮은 속도 10m/s이죠. 이 속도하고 합성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